자,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포토샵 실습을 좀 많이 해볼 계획이에요. 또 그게 마무리되면 오늘은 좀 마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실습해볼 건 픽셀 유동화를 이용한 사진 변형이에요. 데칼코마니 과제 하는 것들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거의 응용, 픽셀 유동화와 데칼코마니 과제 한 것들을 이렇게 응용해서 이제 실전에서 사진을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한번 본다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진부터 작업해 볼게요. 지금 이 사진을 픽셀 유동화와 자유 변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어떤 사진을 가지고 그 두 가지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위에 서 계신 분을 아래쪽에서 위를 보고 찍었는데요. 키를 조금만 더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여기 선택 도구 중에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선택 도구를 사용할 때 오늘 작업을 할 때는 헤더 값이 0인 걸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선택해 주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 여기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물리면 안 좋아서 약간 위로 올라가고요.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줄 때 여기가 물리면 좋지는 않아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화면을 약간 더 낮출 수 있고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자유 변형인데요. 컨트롤 T를 하면 이걸 자유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키를 좀 크게 할 때는 자유 변형에서 여기 고리를 꼭 꺼줘야 되고요. 고리를 켜주게 되면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늘어날 때 좌우도 같이 커지게 돼요. 이렇게 좌우가 같이 커지게 되면 다리가 어긋나게 되거든요. 여기 부츠 부분에. 다시 할 텐데요. 컨트롤 Z로 돌아왔어요. 여기 고리를 끄고 확대를 하면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그냥 키만 약간 커지게 돼요. 그리고 엔터하고 컨트롤 D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오면 되는데요. 실제로 비교해보면 이게 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후예요. 전, 후. 그런데 커지긴 커졌는데 여기에 선이 생겼어요. 요 선들은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그냥 늘려있고 레이어가 합쳐져 있는 상태라서 우선은 패치 도구가 가장 좋아요. 이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패치 도구를 이렇게 사용해서 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하단 부분 이런 것은 크게 티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패치 도구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나중에 확대를 했을 때 어색하게 티가 약간 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 바지 부분하고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어야지 작업했을 때 저는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자연스럽게 되지.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붙으면 얼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나중에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볼 텐데요. 얼굴이 너무 길어졌어요. 위로 늘리는 과정에서 키는 커졌는데 얼굴이 늘어나서 컨트롤 시프트 X 하면 자유 변형인데요. 이 자유 변형에서 지난주에는 얼굴 조절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얼굴 말고 이렇게 머리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고 낮춰주면 얼굴은 원래대로 줄일 수 있어요. 비교해 볼게요. 전, 후예요. 전, 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작업 마무리 할 텐데요. 이것도 처음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 처음에 열었을 때는 이랬어요. 그런데 티 잘 안 나죠? 네. 아마 포토샵 작업했을 때 좀 효과를 바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약간의 결점을 수정하는 쪽이 훨씬 더 저는 이상적인 포토샵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놓고 봤을 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런데
작업을 하고 나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까지가 가장 좋은 저는 포토샵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까지 보여드렸어요. 이 상태로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스스로도 작업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원래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왜 사람 키도 커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해야지 키가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 한 175인분이 180 정도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조절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포토샵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인분이나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을 요 정도 크게 만드는 거는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자유 변형과 픽셀 유동화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작업이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작업 해볼게요. 예전에 배에서 촬영한 사진이라서 좀 미얀마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기울기도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산이 이쪽은 높은데 이쪽은 좀 너무 낮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꼭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항상 렌즈 교정이에요. 사진 작업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건 렌즈 교정. 할 거 없으면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울기 잡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 렌즈 교정에서 하시면 이게 익숙해지면 또 결과도 좋고 너무 편리해요.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사진의 기울기를 확인하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마이너스 한 1.5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이너스 1.5 하면 가운데 꺼져 있는 그 적자를 보고 기울기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약간 오버돼서 1.4까지 갈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배가 조금 작아서 실제로 뒤에 있기 때문에 작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두 번째 수평 원근을 사용해 주면 플러스 7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아까에 비해서 뒤쪽에 있는 배가 약간 커졌어요. 다시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0으로 했을 땐 이렇고요. 한 5 정도 해볼게요. 7은 너무 과하니까. 5 정도 입력해 주면 왼쪽에 있는 배가 약간 이렇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기울기하고 사진의 기본 형태는 잡혔어요. 저는 이번에는 5대7 비율로 한번 잘라볼게요. 보통 렌즈 교정을 끝내고 나서 자르기를 해야지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렌즈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좌우 여백이 잘려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렌즈 교정 후에 원하는 형태로 구도를 맞춰주고요. 5대7은 제 최근 저의 취향이에요. 그래서 꼭 따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너무 영상을 제작할 때나 대부분 16대9 이미지를 많이 써서 저는 제 사진을 만들 때 5대7로 많이 해요. 제가 이쪽으로 사진이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온 이유는 여기 구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좀 고민되긴 한데 조금 더 이동해서 저기 구름을 살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구도는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 작업은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겸 중요한 건 제가 산에 선을 잡는 게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픽셀 유동화 공부할 겸 가장 픽셀 유동화를 많이 쓰는 게 날씬하게 하기, 다리 길게 하기 이런 쪽이에요. 가운데 부분을 잡고 약간만 올려주면 다리가 길어져요. 그리고 다리가 너무 두꺼워 보여서 약간 얇게 하는데 지금 요거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선이 따라 내려왔잖아요. 지난주에 홍수아 선생님께서 저는 이게 습관이 밖으로 나갔다 들어가는 게 습관이었는데 홍수아 선생님께서 컨트롤 Z 하면 안 되냐. 맞아요. 컨트롤 Z 하니까 뒤로 이렇게 갔고요. 한번 뒤로 갔고 또 한 번 더 뒤로 가야 되는 게 하는 과정에서 여기 선이 올라갔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세하게 할 때는 여기에서도 확대해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잡아서 내릴 때, 자, 요거를 줄일 때도
여기 선을 고려해서 원의 크기를 잡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하고 달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할게요.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야지 자연스럽게 되고요. 이때도 원 크기를 줄여서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올려야지 다리 길이만 그냥 길어져요. 네, 이쪽으로 이동한 후에도 다리 길이를 약간 좁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꾸 움직여주면 자연스럽게 다리 길이가 길어져요. 확인하고 나와서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이거는 일상에서는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비교하면 이 상태에서 조금 길어졌잖아요. 네, 필요할 때는 아주 많이 하는 작업이고 지인분께 사진 선물할 때는 과하지 않은 선에서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는 제가 오늘 중요하게 보여드릴 작업인데요. 산의 높이가 이쪽은 높고 이쪽은 좀 낮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걸 균형 잡히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아서 컨트롤 시프트 X에서 다시 자유변형 들어가는데 원의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쪽은 일부러 다소 낮추고요. 조금 낮추고 그리고 여기 산을 잡고 올리는데 여기 잡으면 선이 문제가 생겨서 이쪽을 잡고 이렇게 올려야지 끌려 올라가요. 그만큼 하고 나가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전이고 후예요. 그런데 확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아래쪽에 지평선 문제 생긴 게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걸 또 제가 과제로 내드릴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올릴 때 지평선하고 같이 안 맞물리게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만만치 않게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올려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산 형태 바꾸는 것까지는 했고요. 이것도 비교해 보면 이전에는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의 산을 이렇게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늘 밝기만 약간 어둡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선 표시 있는 건 이 마스크 누르면 패더 나오거든요. 패더 값 적절하게 올려서 죽여주고요. 아래쪽은 이 사진은 충분히 어둡기 때문에 작업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아주 미세하게 밝게 해주는데 여기 선택, 밝기 조정하고 패더 값 들어간 후에 병렬선 무너뜨려주고요. 자, 저희 지난주에 공부했던 레이어 마스크가 여기에서 활용되는데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검은색으로 가운데만 칠해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의 윤술이 이렇게 비춰져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지나치게 밝아서 밝기를 조정해 줄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서 꼭 마스크 선택 여기 해줘야 돼요. 마스크 선택 확인해 주시고 이쪽에 검은색 브러쉬로 지금은 20%인데요. 10% 해주고 칠해주면 그 가운데 부분은 효과가 안 들어가게 한 거고요. 끄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가운데 부분은 변화가 없고 주변만 더 밝아졌는데요. 너무 과하게 밝아져서 약간만 낮춰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진 작업이 완료됐는데요. 저장해 볼게요. 이 사진도 나중에 한번 작업하시면서 꼭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산이 높아졌을 때하고 낮아졌을 때하고의 균형 한번 보시면 원래 작업하기 전은 너무 낮아서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부동산에 관련된 증거 사진을 찍을 때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촬영한 풍경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더 낮아지거나 높아진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저는 작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경우에 이렇게 픽셀 유동화를 사용해서 약간 선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꼭 작업하시라는 뜻하고 좀 다른데요. 픽셀 유동화로 얼굴의 눈 크기 조절하고 그다음에 날씬하게 하는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풍경 사진에서 선을 조절할 때 픽셀 유동화를 많이 사용합니다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두 가지 작업을 해봤는데 요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올려드린 두 사진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예시로 올려드리는 건 작업하기 쉬운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직접 찍은 사진 중에서 이렇게 픽셀 유동화 작업할 만한 게 있으면 한번 선택해서 작업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